여러분의 일상에서 과학이 필요한 순간,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리하라 이은희입니다.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첫 번째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알고 싶을까? 과학자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건 패턴입니다. 오늘은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두 번째, 패턴 찾기입니다. 지난번에 과학자들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뭘 정말로 알고 싶은 걸까요? 뭔가 새로운 현상, 뭔가 새로운 발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자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건요, 이 세상이 어떤 규칙,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지입니다. 즉, 과학자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건 패턴 찾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턴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패턴을 찾는 건 꼭 과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도 이 패턴 찾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아기는 과학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요, 태어난 지 5개월만 돼도 아이는 세상의 규칙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패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즉,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아이의 눈앞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합니다. 공은 손에서 힘을 빼면 바닥에 그대로 떨어질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아이는 처음에 이 공을 보다가 조금 있으면 흥미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처음 한두 번은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아이는 이 패턴을 익히고 더 이상 신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가 다시 신기해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이 공을 떨어뜨리는 순간 누가 이것을 잡아채서 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이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멈추거나 사라지게 되면 아기는 다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쳐다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던 패턴이 뭔가 바뀐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 왜 바뀌었는지가 궁금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계속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즉, 아이들은요, 인간의 아기들은요, 생후 5개월만 돼도 이 중력의 규칙을 깨닫는 거죠. 모든 것이 떨어진다라는 규칙을 깨닫고 그 규칙대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기들도 규칙성과 패턴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육아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패턴을 찾아주는 것이죠. 수면 교육이라든지 배변 시간 교육이라든지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면 아이 육아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찾고 나면 훨씬 더 편안해하고 이 세상에 적응이 좀 더 빨라지죠. 즉, 패턴 찾기는 일종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패턴 찾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이 패턴을 찾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죠. 과학자들의 모형 구축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는 순간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저걸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냐. 현상을 인식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검증을 하고, 검증하면 이거의 보편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걱정이 되실 텐데요. 당연히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해드려요. 당연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이 표에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이 각각의 표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상에서의 과학적 사고 모델로 바꿔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일단 현상을 인식하는 것을 생각을 시작하는데요. 이 현상 인식이란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이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밖에 비가 오고 있다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어진 순간은 언제냐면요, 제가 창을 열고 비가 오는 걸 본 순간, 즉 비가 온다는 걸 인식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비가 오네? 비 온다. 이렇게 반응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적 사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은 의 순간입니다. 즉, 이 의 순간이 바로 현상의 인식의 순간이고요. 가 중요한 이유는 가 나오는 순간 사람의 이 사고 구조는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 라는 물음표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비 오네? 어떻게 집에 가야 되지? 변했네? 왜 변했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과학적 생각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왜 그럴까?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게 과학적 생각의 첫 번째고,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현상인식과 가설설정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일어났네? 왜 그렇지?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패턴들, 이게 과학적 사고의 첫 번째고요. 다만 이것이 정말 과학적 사고가 되기 위해선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확인입니다. 확인. 아마도 그럴 거야를 아마도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죠. 즉, 실제로는 이렇구나. 이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구나.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런 증거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 사고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 사고의 패턴 찾기 두 번째고요. 과학적 사고의 패턴 찾기 마무리는요. 내가 이렇게 알아낸 것이 혹시 나만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나만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도 그래야, 혹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래야만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남들도 다들 그래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늘 그런 거야. 항상 그래. 이게 과학적 사고의 패턴 찾기 세 번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을 예측하고 싶어서입니다. 즉, 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패턴을 찾게 되면요. 다음번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예측이 됩니다. 즉, 과학적 사고라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았어.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 그럼 다음번에 이런 징조가 발견되면, 이런 게 느껴지면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전략이 세워지거든요. 즉, 왜 패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을까? 패턴을 찾아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주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고요. 점쟁이가 맞추는 건 그냥 감이지만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실질적 증거를 찾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번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번 예측할 수 있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매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패턴으로 일어났어. 다음에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반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사실 과학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바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예로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패턴과 규칙을 통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라는 과정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 그걸 잘게 쪼개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 작은 상태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쪼개야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쪼개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즉 어떤 음식을 드시든지 간에 이미 쪼개져 있는 걸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요. 쪼개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로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현미밥과 백미와 사탕이 있습니다. 사탕은 이미 다 쪼개진 상태의 포도당으로 들어있고요. 그 백미밥은 그 포도당이 뭉친 녹말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현미에는 여기에도 섬유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당연히 포도당은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흡수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왜? 쪼갤 필요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추가로 안 들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걸 가장 단맛, 즉 즐거운 맛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녹말이죠. 녹말은 한 번만 쪼개면 되거든요. 각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백미가 흡수가 잘 되고요. 현미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은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 몸에서 이걸 쪼갤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녹말만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정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들어있는 그 녹말의 양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죠. 흔히 이 현미밥, 백미, 그 사탕을 넣게 드시면 이 세 개를 먹었을 때 혈당이 사탕 먹었을 때 가장 빨리 오르고 그 다음에 백미, 그 다음에 현미라고 얘기해 준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화라는 건 어떤 물질이 몸에 들어오듯이 그것을 잘게 쪼개서 가장 기본 단위로 만들어야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가 적은 것이면 바로 흡수돼서 혈당을 바로 높이지만 단계가 높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이걸 분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음식을 보시든지 간에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몇 단계의 소화 과정을 거쳐야 흡수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 몸에 얼마나 빨리 흡수되고 얼마나 천천히 흡수되고를 계산하시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도 과학자처럼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겪으시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법칙이나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보세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단지 왠지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그 패턴의 이유가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그 패턴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다음번에는 그 패턴에 맞추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패턴 찾기. 패턴을 찾아서 다음을 예측해라 였습니다.